아유, 눈 비비고 일어났더니 지금 새벽 4시 24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차박 생활을 위해서, 차박 전기 생활을 위해서 저도 잠을 안 자고 일어나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거 갖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했지 다 이해가 안 가. 자, 오늘의 그 영상은 인산철 파뱅, 지난번에 인산철 파뱅 구성품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번 잠깐 복귀해 보면은 인산철 파뱅을 구성하는 데는 그 네 가지 그 중요한 부품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인산철 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중요한 것은 이제 액티브 밸런서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들었던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적산계, 이것도 별거 아니고 이 네 가지 주요 부품들이 이제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파워뱅크를 이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 가정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300A 아워에 4개의 셀을 시리얼로, 즉 직렬로 연결을 해가지고 만드는 자작 파워뱅크를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이 파워뱅크는 한 150A 정도 아워의 출력을 이제 소비를 할 걸로 우리 가정을 해가지고 파워뱅크를 이제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품 인산철 셀을 어떻게 구입하고 또 구입 시 어떤 거를 점검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구매 요령에 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인산철 셀이나 기성품 파워뱅크를 구입하는 것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이제 액티브 밸런서라든지 BMS 이렇게 커머셜한 프로덕트는 하지만 인산철 셀은 가급적 알리바바에서 CATL 또 EVE, 리센 또는 BYD의 브랜드 제품들을 추천합니다. 이게 이제 영상을 끝까지 이제 시청하시면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기성 파워뱅크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가 안 가고 모르는 실실들이 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 파워뱅크를, 기성 파워뱅크를 구매하실 때도 조심해야 될 점들을 한번 나중에 이 시리즈 영상이 이제 끝나거나 중간 어느쯤에 좀 재미가 없을 때 한번 번외 영상으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산철에서 이제 구입하기 전에 꼭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내부 저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배터리 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저항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배터리의 플러스 단자와 그 마이너스 단자 사이 이 내부에 존재하는, 배터리를 측정을 했을 때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저항 값을 얘기합니다. 자, 이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초전도체, 슈퍼컨덕터라고 하죠. 이외의 그 전기가 통하는 물질, 즉 컨덕터에서 모든 컨덕터에는 크든 작든 그 일정 부분의 물질이 갖고 있는 특정 저항값들이 있습니다. 즉 저항값이라는 건 뭐냐면 전기가 이제 잘 못 통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물론 인산철에도 내부적 전기지만은 언더 배터리지만 배터리 내부 내에 있는 저항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합니다. 배터리는 이제 우리가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아니에요. 그래서 배터리는 모터라든지 팬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외부에다 다는 배터리라든지 팬이라든지 램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외부 저항 또는 이제 이거를 좀 멋있게 얘기해서 로드, 그 다음에 부하, 전기 부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저항체에 있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내부 저항, 그리고 외부에다 연결하는 외부 저항, 부하,
라고 하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저항체를 물려갖고 배터리가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내부 저항이 이제 적게 되면은 또 좋은 셀이죠. 장기적으로 보관했을 때에도, 오래 보관했을 때에도 내부 저항이 적으면은 그 배터리에서 내부 손실, 그러니까 자연 손실이죠. 이게 이제 오래 갖고 있으면 이제 저항에 의해서 손실이 생기게 되는데, 내부 저항 값도 내부 저항이 적게 되면 장기 보관에도 상당히 이제 유리하게 되죠. 그리고 또 부하가 적게 되면은 같은 어떤 그 내부 저항이 적게 되면은 부하를 연결했을 때에도 훨씬 더 많은 그 같은 전력이라도 내부 저항에 대한 손실이 적기 때문에 외부 부하, 외부 저항으로 넘겨주는 힘도 당연히 이제 더 효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300Ah급의 인산철 셀은 3.2V 공칭 전압에서 대개 평균 0.25mΩ, 상당히 그 적은 내부 저항이죠. 0.25mΩ 이하의 이제 값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그 인산철의 음극재로 쓰고 있는 그 탄소막이 있다고 그랬죠. 그 스타킹 같이 이렇게 스타킹 메쉬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전자들이 끼어서 충전을 이제 이루게 되겠죠. 이게 약간 그 손괴가 됐거나 또 열화 상태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내부 저항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충전을 할 때 정상 용량에서 이 자리 다툼이 생기겠죠. 이 구멍이 망가졌기 때문에 전자들이 들어가서 충전을 할 때 자리가 부족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저항값들이 기존의 신품보다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부 이게 예전과 같이 초기 상태와 같이 이게 탄소막이 망가져 있게 되게 되면은 외부에서 이 내부 저항값을 측정을 했을 때에 기존보다도 높은 저항값을 갖게 된다는 의미는 그 바로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에 탄소막이 즉 충전할 수 있는, 즉 전자를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뽑아줘야 되는 이 탄소막이 열화돼서 파괴됐다거나 기존 성능보다도 나오지 제조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하여튼 간에 이 탄소막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어떤 의미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내부 저항값은 매우 중요한 측정값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또 신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3.65V, 즉 이제 과충전 상태로 올라가겠죠. 충전이 이제 3.65V 이상을 넘어가면은 이론적으로 아니면 또 실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탄소막이 파괴가 되는 그 시점이 되겠죠.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5V 이상 과방전을 시작하게 되면 또 탄소막이 또 열화가 되거나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두 개를 과충전, 과방전 구간이 되겠죠. 아주 위험한 구간이죠. 그래서 이때에도 내부 저항값들이 이제 히스테리에서 이제 아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내부 저항값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3.25V라는 그 공칭 전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방전, 즉 3.65V로 올라가게 되면은 내부 저항값이 커지고, 또 똑같이 이제 우리가 과방전을 해서 2.5V로 이제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또 급작스럽게 또 내부 저항이 이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 저항과 그리고 이 전압이 어떤 위치에서 측정을 했느냐 하는 것들에 따라서 내부 저항값은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셀 건강이라고 하는데 SOH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내부 저항값도 똑같이 전압이 있더라도 같은, 예를 들어서 3.2V라 하더라도 내부 저항값이 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건강 상태가 그리 좋은 셈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별히 내부 저항과 어떤 측정 전압에 따라서 우리가 셀의 건강 상태, 즉 신품이냐, 어디 중간품이냐, 아니면 망조가 난 품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측정해 알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파라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산철을 구매할 때 이제 꼭 그 업체에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인산철을 왜 알리바바 도매상에서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게 좋으냐 하면은 이렇게 그 채팅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바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눈으로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냥 정보를 판단하고 자기가 그냥 결제 버튼을 누르면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그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상담, 구매 전 상담 같은 것들이 이제 어렵게 됩니다. 자, 알리바바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제 상점들이 많이 있겠죠. 거기에서 접촉을 하셔가지고 이제 구매 의사를 밝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채팅을 요청을 해서 구매 의사를 밝힌 다음에 꼭 요구를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구입하고자 하는 셀들의 전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압과 내부 저항을 측정한 사진을 요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사진에 묻어올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 사진에 묻어오지 않으면은 QR 코드가 찍혀 있는 사진도 요구를 하시는 게 합당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두 가지 것들을 꼭 챙기셔야 되는 것이 구매 전 중요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압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인산철 파워뱅크는 대개 충전도 하지도 않고 방전도 하지 않고 즉 보관 상태에서 3개월 또는 1년 이상 가까이 장기 보관을 해도 크게 용량의 하락이 되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인산철을 보관을 하실 때에는 꼭 50% 내지 30%까지 하시죠. 50%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방전을 하신 다음에 장기 보관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름에 이제 겨울철이 돼가지고 여름에나 차량을 쓰셔야 되겠다, 파워뱅크를 쓰셔야 되겠다 하면은 만충시키지 마시고 한 50% 정도의 SOC 즉 충전 상태를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에서 유지를 하셔서 한 1년 정도가 지나도 실제로 이제 1년 뒤에 그 전압을 측정을 해보시면은 0.001 내지 0.002 볼트 정도, 즉 1mm 내지 2mm 볼트 정도의 전압 강화밖에 있지 않고 실제로는 거의 용량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내부 저항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종 배터리 있잖아요. AGM 배터리라든지 납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 오랜 기간, 여기서 말하는 한 2, 3개월 정도 출장을 간다든지 차를 운전 안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납산 배터리 계열들은 만충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한 석 달이 지나고 났더니 만충을 했는데도 12V 이하로까지 떨어져 가지고 충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의 연령이나 사용 어떤 빈도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잘못하면은 이제 멀쩡한 차를 이제 점프 스타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산철 배터리하고 납산 배터리를 비교를 하면은 인산철 배터리는 이론적이고 실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2V 공증 전압에서는 0.25mΩ 이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납산 배터리나 이제 AGM 배터리는 인산철에 비해서 최소 한 500배 해서 그리고 최대 한 5,000배 이상의 내부 저항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저 배터리를 쓰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내부 방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전력이 감소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곁다리 얘기는 하긴 합니다만은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한국에서 인산철 배터리를 가지고 시동도 걸고 또 거기 인산철 전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캠핑의 어떤 그 레저용이라고 그럴까요? 하우스 배터리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파워뱅크처럼 동시에 겸용을 쓸 수 있다라는 이제 제품들이 왕왕 올라오는 거를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름하여
한국식으로 시동용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는데 뭐 시동을 못 걸어서 인산철을 쓰겠습니까? 좋은 것도 납상 싸구려도 많은데 그걸 또 뜯어내 가지고 그걸 하는 이유는 아마 혹시 그 스페이스를 좀 줄여 가지고 시동도 걸고 또 심심치 않게 거기서 100A 정도 물론 이제 차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뭐 100A도 있고 120도 있고 뭐 플러스 그 일로도 가고 또 절로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컨피그레이션이 있겠죠. 하여지간에 그거를 이제 였다는 제품들이 시장에 있는 거를 가끔 보고 그래요. 제가 실질적으로 뭐 미국에 있으니까 그걸 구매해가지고 뜯어보고 뭐 정량 분석을 해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산철의 어떤 전기적 특성을 이해한다면은 이런 상품 스펙은 아니다, 허당이다, 허구다, 아니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것들을 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혹시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이러한 제품을 혹시 장착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간단한 좀 댓글을 좀 부탁을 드려요. 저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강력하게 비추를 하며 뭐 그런 내용들이 혹여 댓글을 통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여러 있으시면 제가 이것도 그 이유와 어떤 전기적 특성에 대해서 번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아직 구매하지 않으셨다면은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눈도 돌리지 마시기 바라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럼 오늘의 주제는 내부 저항을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측정기를 뭐 한 번 쓰자고 구매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매처에 반드시 구매처는 있습니다. 또 없으면 뭐 그렇게 신뢰할 만한 구매처가 아니니까 그건 뭐 한 30달러짜리 측정기예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이 미리 좀 알아셔야 될 게 있어. 자, 그게 뭐냐면은 같은 날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 인산철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거기에 제조 날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QR 코드에 이어가지고 일렬 번호들을 매겨서 품질 관리상 이렇게 QR 코드를 붙이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같은 날 배치, 즉 같은 그 원료 재료통에서 한꺼번에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그런 이제 재료를 섞어서 나오는 인산철이라 할지라도, 같은 컨베이어 라인에서 앞뒤에 있는 인산철 셀들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셀들은 전기적 특성이 절대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반도체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얇은 그 폴리머 층에다가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 중간재들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지그재그해서 압착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화공 또는 화학 제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셀들이 여러분의 기대에 맞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조 후에 이렇게 제조된 이제 인산철들은 이제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이제 보관하기 전에 신제품이 나오면 이제 일정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없는 제품을 가지고 약 한 300A 셀 같은 경우는 셀당 한 4분에서 5분 정도로 해가지고 30%에서 50% 정도 일반 충전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보관을 위해서 한 30에서 50% SOC 정도로 기본 충전을 해놓고 보관을 하고, 또 유통이 돼서 이제 도매상과 소매상,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우리 엔드 유저들에게까지 이제 오게 되죠. 이제 기간이 좀 길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업체에서는 이제 어떤 거를 쓰냐면은, 어떤 말을 쓰면 그 용량을 사실이 이제 전제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셀들의 용량이나 전압들이나 이런 것들이 100% 아주 정밀 측정기계로 보면은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업자들이 이제 쓰는 용어 중에 셀 매치 또는 뭐 셀 매칭 한다고, 매칭 셀 뭐 whatever 이제 이런 말들을 용어로 씁니다. 그 이게 이제 뜻은 뭐냐 하면은 이게 뭐 같은 박스에 있어도 사실 측정기로 재보면 뭐 이게 뭐 100% 일치를 하지가 않아. 그래서 셀들을 뽑아놓고
거기서 측정기로 우리가 이제 구매를 원하면은 뭐 4S면은 4S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4개의 셀을 S 시리얼로 연결하니까 3.2V를 갖고서 4개를 직렬 연결을 하니까 3.2 곱하기 4 12.8V 우리가 원하는 12V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4S를 하려면 4개의 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개의 셀들의 서로 비슷비슷한 놈들을 그 무리 중에서 측정을 해서 뽑아내가지고 한 그룹을 만드는 거를 셀 매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구할 때는 매칭이 된 셀들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들이 당연한 겁니다. 그냥 4개 주세요 하면 그냥 걔는 아무거나 그냥 맞든지 말든지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다음 그림을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셀 넘버 1은 3.293V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측정기나 우리가 볼트미터라고 그러죠. 거기에서는 1mV를 측정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그러한 정확도를 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측정기는 원리는 간단하지만은 일단 뭐 단자가 4개가 있고 그래요. 그건 차치해 두고 1번 셀은 3.293V에 0.21mΩ이 나오네요. 이게 0.25보다 낮으니까 좋네, 그죠? 그 다음에 셀 2는 3.293에 0.201mΩ. 이거 똑같네. 그 다음에 넘버 3는 3.293V에 0.201mΩ이네요. 이것도 셀 매치가 잘 됐죠. 자, 셀 넘버 4는 3.293V에 0.196mΩ이에요. 근데 이게 볼트는 다 똑같은데 약간 내부 저항이 작네요. 그러니까 내부 저항이 작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이게 4마리가 다 0.201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요 녀석만 조금 좋네. 뭐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 0.05mV 그 밀리오음의 차이이기 때문에 매우 셀 매칭이 잘 된 그룹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림들은 그 EV에서 적혀 있는 그 EV 생산업자들이 붙여놓은 QR코드에 적힌 생산 연월일들이에요. 셀 넘버 1은 B52, 57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A는 2020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B니까 2021년이지. 557은 두 번째 거는 날짜, 세 번째 거는 일이에요. 그래서 B1은 넘버 1은 B57은 2021년 5월 7일을 가리키고 두 번째 B2 셀 2는 B4Y네. 이거는 2021년 4월 24일. B3는 B5C 이거는 5월 12일. 네 번째 셀은 B67 즉 2021년 6월 7일 제조된 것입니다. 보다시피 제조 연도들이 네 셀들이 다 달라요. 자, 이 이유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죠. 이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판매상들에서 각 셀들을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전압과 내부 저항들을 같은 것들이 흡사한 것들을 한 세트로 구성했게 해서 저에게 이렇게 보내겠노라 하고 이제 구매 전 허락을 받기 위해서 보내온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데이터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구매 전에 internal resistance 내부 저항이 동일하고 그리고 또 상태는 같은 전압 상태에서 내부 저항이 같거나 매우 유사한 것들을 구매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것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이제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만은 셀을 초기화한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또 다른 용어 중에 하나가 bottom balancing, 즉 하부 밸런싱, 그다음에 top balancing, 상부 밸런싱이라고 하는 이제 이 셀의 초기화 작업 과정들이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셀이 가지고 있는 실제 용량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측정도 할 수도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이 녀석이 실제 용량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스펙에 맞는 즉 신품이다, 가품이다, 뻥품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판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 셀 중에 좀 약간 좀 그 잔머리가 좀 있는 판매상들에서는 전시용이라든지 또는 이제 실험용으로 잠깐 쓰는 것들도 이렇게 셀들 사이에 이제 묻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온 사진들을 이렇게 그 셀 단자들을 잘 보셔서 또 아니면 그게 안 보이면은 셀 단자 찍은 사진도 요구를 하셔서 셀 단자가 스크래치가 났는지 어떤 또 뭐 볼트로 또 죄가지고 약간 휨 현상이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 보는 것들이 또 좋습니다. 그리고 찍혀온 사진 중에 혹여 셀 케이스 외곽에 그 파란 그 비닐을 이렇게 알루미늄 통을 싸지 않습니까? 압축 필름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스크래치가 났거나 좀 이상한 것들도 알아보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IR 이제 내부 저항 사진이나 또는 이제 QR 코드 같은 걸로 해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거를 요구를 하게 되면은 판매상들에서 다 측정해서 보낼 때에는 벌써 마음에 어떤 뻥품을 갖다가 이제 끼워 넣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 점 꼭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QR 코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제 그 각 제조사마다 이렇게 은딱지 같이 붙어 있는 이러한 QR 코드들은 뭐 이렇게 업체에 그 표준화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지들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QR 코드가 붙었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업체들이 얘기를 하면은 현혹되지 마시고 그 읽을 줄도 모르는데 QR 코드가 있으면 뭐 하시겠어? 그래서 이거는 제조업체들이 붙여놓은 딱지이다. 그러면 QR 코드가 이제 한번 제가 이 샘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EV에서 붙이고 있는 QR 코드인데요. 여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04Q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EV의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제조사 코드입니다. 그래서 EV의 제조사 코드는 04Q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A99는 제조 날짜가 되겠죠. 그 A는 2020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은 B는 2021년이 되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이면 뭐 D인가 E인가 뭐 그쯤 되겠네. 자, 그래서 A99는 이제 2020년 9월 9일 날 제조됐던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EVE 280K의 이제 셀 제조사 정보, 이게 이제 04Q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공장 위치, 뭐 제조 일자, 셀 용량, 이제 이런 아주 그 중요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우리가 QR 코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면 이제 바코드나 QR 코드 스캐너 앱이 있으시면 한번 찍어 보세요. 저는 그냥 EVE 제품은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서 신품인지 알아내서 구매 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그동안 그 치통으로 이렇게 얼굴이 부어가지고 말을 못할 정도로 좀 힘이 든 시간이 있어서 영상이 다소 좀 늦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늦은 거 사과드리고 인산철 셀 구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요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차박 전기 영상에서는 그 처음 이제 인산철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초기화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배터리 용량의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아무 장비도 없이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성 파워뱅크를 구입할 때 뭐 셀 상태를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박스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오랜 시간이 소요된단 말인데, 이 셀 초기화 작업이 그 업체들이 과연 그렇게 며칠씩 셀 초기화 작업을 해가지고 공인되고 검증된 용량으로 파는지 또 어떻게 알아? 그게 아니라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그 뻥스펙에 호갱이 돼가지고 아마 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을 텐데, 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상인들이야 팔아먹자고 하는 거고, 그 여러분들은 마음을 도둑을 맞아가지고
이런 뻥 스펙에 파병을 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구매자들의 패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다음 부분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박 영상은 너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